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.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둘 때 더 일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으셨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해서 결국 그만두시게 됐습니다. 월급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퇴직금도 잘 챙겨드렸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분이 자꾸 지역 맘카페에 글을 남기고 다닙니다. 저희 어린이집이 별로다. 선생님들에게 갑질을 한다. 간식 재활용한다. 이런 글을 자꾸 남기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. 그러면서 어린이집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자꾸 유포하고 다닙니다.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도 있었는데 자꾸 이러는 걸 보니까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. 자꾸 이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의심 섞인 시선으로 보시고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애들까지 자꾸 줄어들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. 맘카페에 이렇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유포를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.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? 네, 요즘 아무래도 뭐 자녀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자녀 교육에 민감하신데 그렇죠.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관련해서 이 분쟁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. 이런 네. 사건도 좀 그런 연장선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상담자분 그리고 상담자분의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해가 워낙 사실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마음에 걸리실 것 같은데 법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거를 신고를 하거나 뭔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? 예, 할 수 있습니다. 일단은 뭐 허위 사실이라는 게 전제가 되긴 해야 되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상담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그거까지 뭐 여기서 따질 건 아닌 네. 것 같고, 일단 허위 사실이라는 전제하에는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, 일단은 형사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걸 이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,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용훼손죄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이제 유치원 업무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좀 해당할 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서 이제 형사상 어떤 형사 고소를 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네. 민사적으로는 이제 사안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계약서상의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이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을 때 이제 손해배상 규정이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는데, 우선 계약서상으로 이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요. 이것이 이제 만약에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계약서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. 또 불법 행위에 기해서도 이 손해배상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상담자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삼고자 하신다면 내가 형사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. 일단은 내가 이거를 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과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, 맘카페에 일단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캡처한 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또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모으는 게 좀 효율적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네. 네, 요 맘카페 이제 글을 충분히 이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그 전에 요즘 이제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당사자가 특정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. 네. 요즘에 뭐 실명으로 올리는 맘카페라면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렇진 않고 그쵸. 아이디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아이디가 이 퇴직한 선생님의 아이디와 아이디인지, 이게 이제 과연 양자가 이제 일치를 하는지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고요. 뭐 그것만 명확하게 이제 특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런 허위 사실을 올린 부분, 이제 이거는 맘카페라는 게 어떤 불특정 그 다수들이 볼 수 있는 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연성이 입증이 돼서 뭐 명예훼손의 이제 명예훼손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추가적으로는 혹시나 뭐 주변 이 사안엔 명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선생님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든지, 그렇다면 뭐 그런 녹취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최소한 뭐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
게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참고인으로서 별도의 이제 진술을 해줄 수 있다면 뭐 개별적으로 참고인 진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면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런 보완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내가 일단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? 네, 이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민형사상 이제 두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보통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실무에서는 바로 이제 민형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일단은 이 행위를 멈추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여러 이제 학부모들한테 좀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용 증명 같은 거를 하나 보내서 이런 조치를 일단 멈추고 그다음 추가적인 뭐 배상 논의를 하는 게 사실 좀 실무적으로는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하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간단하게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서 먼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서서도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원생이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운영상에 조금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상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뭐 손해랑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네.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그건 이제 원칙적인 법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조항을 어길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서가 우선입니다. 네. 그 계약서 왜냐하면 입증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기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생이 저하된다든지 운영 어려움 같은 건 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은데 이런 게 뭐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고요. 그런 게 뭐 계약서상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면밀한 입증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해 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네, 모쪼록 좀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